찍으면 안 돼요. 아, 그게 아니라 방구로 낄까봐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 들어가고 있어요. 목소리 들어가고 있어요? 네. 야 진짜 우리 막 욕하고 있었는데.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급작스러운 게릴라 생방입니다. 네, 저는 누군지 알죠? 얘기하세요. 소개를 네, 지금 해야 알겠습니다. 되니까. 예. 안녕하세요. 유튜버 여성 대통령이자 부통령인 시둥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쪽 바닥은 왠지 이렇게 뭐 대통령, 부통령 계속 나오는데 여기 내각직인지는 없나? 어? 맨날 서로 스스로 무슨 뭐 춘추자국 시대야. 스스로 황제라 그러게. 스스로 자기 네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 그래요? 그래갖고 오늘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게릴라 방송 하게 됐는데 원래 일요일 날마다 이제 반중 유튜버들 소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저번에 조코제이 했고 이번에는 그 시둥. 네. 시둥이 대표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정식 명칭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시둥이 엔터테인먼트 대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시둥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편한데 네. 박사님이 편하신 대로 불러주셔도 돼요. 시주석. 아까는 저거 방송하기 전에 계속 네. 시진핑 첫째 딸 그러니까요. 그 시대표 하니까 저는 시진핑이 생각나서 시진핑 첫째 딸 하면서 네. 계속 그래서 이제 근데 혹시 시진핑이랑 관계 없는 거죠? 시라고 했잖아. 시둥이가 원래 성씨가 시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니먼하오 니만 중국말도 발음이 장난이 아니야. 장난 아니죠. 네, 일단 그쪽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쪽이 요즘 위장 우파들이 많았고 친중파들이. 저도 위장우파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위장 우파라고 불린다고? 네, 위장우파라고 불리길래 그냥 네. 위장우파 맞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솔직하신데 그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그 시대표를 그 위장 우파라고 부르는 겁니까? 제가 이 우파 바닥에 들어오고 나서 뭐 우파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우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네. 이 시둥이가 이 우파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각자가 매력 포인트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는 건데 네. 모두가 다 같은 걸 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당담은 재미, 개그, 병맛 약간 이렇게 말빨 재밌게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 저를 위장우파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께서는 시둥이 같은 컨셉은 이 우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아니 그 지금 현재 구독자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제가 16.3만 명. 16만이네. 그러면 이쪽에서 상당히 그 하이 랭킹인데. 네. 더구나 그 젊은 나이 쪽은 원래 우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또 이게 또 자기 자랑인데.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성 유튜버 중에 여성 우파 유튜버 중에 네. 제가 1위입니다. 와. 1위예요. 그 남자 집어넣어도 상위권에 들 것 같은데? 제가 또 하나만 더 자랑하자면은 제가 네. 유튜브 시작한 지 역겨워도 7개월밖에 7개월 만에?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7개월 만에 16만 구독자를 혼자 달성했거든요. 오, 맞아요. 그 옛날 때 제가 우리 그 우파 유튜버 양성한다고 그때 우리가 막 준비하고 하던 당시에 네. 그때 저희가 시둥 씨를 부른다고 연락을 했었어요. 네. 아, 제가 최초로 먼저 연락을 아, 맞아. 연락을 받았죠. 박사님, 저를 네. 키워주세요. 네. 그래갖고 연락이 왔길래 그때 야 이거 야 시둥이다 막 그러면서 그때 갓승훈도 있었으니까 승훈아 어떡할래 이번 기회를 빌려서 어떻게 뭐 화해하고 갈까? 막 그러고 막 농담하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모일 때 커뮤니케이션을 좀 이렇게 뭐 어긋났는지 저희는 연락을 했는데 못 받았다고. 저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네. 제 입장에서는 내가 박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답장이 없네. 내가 조금 싫으신가 하면서 아니 그때 근데 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보냈는데 우린 보냈는데 연락이 안 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우리 시대표가 구독자가 10,000명에서 30,000명을 뛰었을 때예요. 그래갖고 야 이제 인기가 생겨서 이제 우리 필요 없나 보다. 얘가 이거 대가리가 컸다. 버림받았어.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무슨 소리예요? 전 저한테 네. 연락을 안 주신 줄 알고 네. 저를 안 좋게 생각하시구나. 그 방독면이 있어서 네. 나를 반대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가 그때 승훈이 얼마나 쫑그를 많이 줬는데 막 장난치고 그랬어요. 너 그때 말이야 너 네가 그래가지고 연락 안 온 거 아니야? 막 그러고 그쵸. 그때 위장우파의 네. 최초 공격자가 방독면이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네. 그래갖고 했는데 막상 만나서 이게 그때 연락 안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서로 연락이 교류가 안 됐어. 서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서로 못 받았다고. 그렇죠. 연락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시대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한 다음에
저희 이제 초대 손님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쵸. 이것도 근데 많은 사연이 있죠. 왜요? 이렇게 반중으로 제가 네. 들어오게 됐을 때 네. 원래 제가 박사님 네. 진영 쪽과 싸움이 있었었잖아요. 아, 기억하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한번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박사님도 그 발언에 대해서 그 레드필이라는 분이 하신 그 발언에 대해서 바로 사과를 해주시고 거기에 계시는 거기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다 저에게 메일로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셔서 이렇게 잘 풀고 화해 아닌 화해? 그냥 잘 풀고 이렇게 아젠다가 같이 맞으니까 반중 집회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고 네. 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제 안티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창녀라 부르는 집단에서 그렇게 활동하냐? 넌 자존심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박사님께서도 좀 말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그 예전에 5개월 전 영상에도 보면 제가 그 올린 거 있어요. 네. 댓글. 네. 그때 이미 그 시 대표는 그 굉장히 안티들한테 시달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시달렸죠. 창녀다 계속 그런 메시지가 막 오고 했을 텐데 네. 나도 응원합니다라고 막 메시지도 쓰고 구독자 물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장소에 있어서 꼬였다고 할까?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네, 다 문제 해결됐고 네. 그 이후에 우리 반중침이 그 콘서트에도 와 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됐고 오늘 또 이게 방송까지 같이 하고 했는데 네.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 발언을 한 당사자는 박사님께서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사과하고 끝내고 우리 그냥 다 덮고 갑시다라고 했는데 안 됐죠.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지금 이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분쟁은 있을 수 있거든. 그쵸. 근데 덮을 수 있는 분쟁은 그냥 덮고 가는 게 훨씬 좋고 사실 저도 이렇게 분쟁을 만들고 이렇게 분탕 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화해를 하고 잘 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분과는. 그쵸. 네. 어쨌든 보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쵸. 또 어떻게 될지 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또. 그래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네. 이제 또 아까 이거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도 이 방송한다고 하니까 구독자가 100명이 줄었다면서요. 예? 네, 박사님과 제가 또 억울한 네. 게 박사님과 커뮤니티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9시에 공자강 채널에서 합방이 있다고. 근데 댓글에서 막 가짜 박사와 함께하는 방송이라 막 이런 게 달리고 그 다음에 너를 창녀라 부르는 집단 가가지고 해벌레 하러 가냐 하면서 너는 진짜 자존심도 없다 구독 취소한다 하면서 시둥님 구독 취소할게요 막 다 이러시고 100명의 구독자가 빠지시더라고요. 저희가 500명 넣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 보시는 분들이 지원 사격을 해주세요. 얘네들 이런 식으로 장난치거든. 그게 뭐냐면 일종의 주식처럼 얘네들이 들어가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빠지면서 상대방을 협박을 한다고. 내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제일 치사한 게 구독 취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제 팬 아니에요. 그냥 그런 애들은 그냥 내 쪽에 구독을 눌러놓고 내 거 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죠. 일명 맛조개. 맛조개 그렇죠. 맛조개. 안 보고 있다 이슈 터지면은 어차피 내 영상 보지도 않은 애들인데 실망이에요. 그리고 구독 취소해버린다고.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심리전을 유도하는 거거든. 그렇게 사람이 쭉쭉 빠지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거 진짜 문제 있구나 하고 나가게 이런 고작전 쓴다고. 맞아요. 내가 이거 잘 알아요. 그래서 어차피 구독자 아니에요. 위장 구독자지 이것도. 구독 취소하고 간다는 사람들 특징이 구독 안 했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되고 네. 어차피 소식껏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도 여기 우리 시진핑 주석의 첫째 딸 우리 시 대표를 대표라고 부르는 이유가 친중파에 대국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근데 편하게 불러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진짜 대박인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민 얘기하면 박사님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래 벌써? 김정민 박사님이 네.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아버지십니다. 모녀 관계입니다. 모녀 관계. 삼촌도 아니고 아빠뻘. 네, 아빠뻘이 아빠뻘.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십니다. 내가 나중에 광주 가서 만약에 시 대표 어머니 만나면은 야 동기야 반갑다 이래야 될 판이야 지금 내가. 와. 진짜로.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내가 지금 딸뻘 되는 이 여자 유튜버와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될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박사님께서 이 첫사랑에 실패만 하지 않았어도 제가 딸이었을. 당연하죠. 와, 나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이야. 딸과 함께하는 방송. 그렇죠.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서 아빠와 함께하는 방송 이렇게 해야지. 좋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나이가 차이가 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그 한 세대의 갭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우리 시 대표가 그 반중친미 이 라인에 들어와서 일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좀 고맙게 생각해요. 아우 아닙니다. 저는 반중 집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게 이 반중 목소리를 전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사회도 보시게 해주시고 공연도 하시게 해주시고 그래서 박사님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로. 아니 그 왜냐면은 그 아까도 그 말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요즘 저 이제 주식계를 가끔씩 봐요. 네. 아 주식계. 네, 왜냐면 저도 그 어느 조직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악플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보고 있습니다. 주식계.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나 가끔씩 참고로 보는데 일베 쪽이랑 네.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김정민 라인 무슨 라인 쭉쭉 나오는데 몽골 사담. 몽골 기병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몽골 라인. 네, 근데 시 대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린 연결이 될 뻔은 했지만 연결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각자 도생으로 컸다가 그쵸. 반중이라는 어젠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쵸. 반중이라는 공통적인 어젠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뜨지 맞으니까 함께 하는 거지. 네. 절대 막 제가 박사님 아래서 막 이렇게 고도로 훈련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쪽 반중하는 사람들 자체가 성격이 다 개성이 있고 한 성과를 합니다. 맞아요. 누구 밑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또 주식계에 또 그런 얘기도 해. 아수라가 저의 2인자래요. 아수라가 제 2인자가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부러 이런 말을 퍼뜨리는 거야. 아 내부 분열시키는 각자거든요. 우린 각자예요. 각자지만은 그 반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야 같이 일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쵸. 너희도 반중하냐? 우리도 반중한데. 우리 같이 일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뭉쳐갖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그룹이 형성된 거지. 그쵸. 절대 막 친중이면 같이 묶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김정일이나 뭐 웃기는 소리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안 하고 따로 활동해도 반중 다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됐고 그 우리 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린 나이에 그것도 여자. 정치에 가장 관심이 없는 게 여자인데. 그쵸.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도 처음에 정치 새내기 TV였어요. 제 채널명이. 시중이가 아니라 23살 정치 새내기 TV였어요. 그래서 나는 정치에 너무 관심이 없다. 그래서 잘 모른다. 근데 보니까 나처럼 정치에 관심 없는 내 또래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쉽게 배워서 쉽게 풀어서 재밌게 풀어가지고 알려드리겠다. 이런 컨셉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지금 이거 하면서 그 우리 시 대표가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정치 채널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그러면 반중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까? 저는 반중 수준이 아니라 혐중이었어요. 혐중이요? 네. 진짜 혐중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일단 제가 여행을 한번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이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였어요. 2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마주보고 가는 좌석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뒤로 마주보고. 근데 제가 여기를 앉으면 중국인 분들이 건너편에 앉았어요. 근데 그 2시간 동안 가는 내내 목소리 크신 거 알죠? 중국인 분들. 알죠. 엄청 크죠. 와 2시간 내내 그 여자분 둘이서 중국에서 하면서 막 떠드시는 거예요. 나 진짜 나는 피곤해 죽겠고 기차는 조용한데 그 중국인 두 분만 계속 떠드니까 신경질이 나가지고 근데 자꾸 눈치를 줬죠. 이렇게 째려보면서 잘 나와야 근데 그게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새치기 하는 거 엄청 좋아하시고 그래서 전 진짜 혐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욕보다도 그 중국말 하면 탁 해서 넌 내가 시진핑 딸인 거 몰라? 딱 했으면 끝났을 텐데. 야! 너 내가 시진핑 딸인 거 몰라? 너 한국말로 한다고? 그럼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저는 반중보다는 중국인이었죠. 중국인 수준이었죠. 그 여행은 뭐 어디 갔는데 그렇게 중국인들이 갈 때마다 그렇게 많았나요? 프라하를 갔었었고. 체코? 네, 체코 프라하를 갔는데 진짜 근데 갔네. 거기에도 중국인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중국인들은 정말 새치기를 좋아하세요. 새치기를? 새치기가 내가 줄을 서 있는데 막 저기에 뭐가 있다는 듯이 막 지나가면서 여기 앞에 서요.
이게 일상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잡아야 되는데 나는 옛날 때 근데 그게 이 대륙 쪽 사람들 다 그래요. 대륙 쪽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는 목소리를 조용히 말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엄청 커요. 진짜로 무슨 목욕탕 아줌마들 모인 것 마냥.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소리를 빽 질러야 되는데 나는 그랬거든. 진짜요? 어느 소리 빽 질러요. 그럼 중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갑자기 순간 조용해져요. 어머. 쟤 왜 갑자기 나한테 소리를 지르지? 딱 그런단 진짜요? 말이에요. 네. 한국어로 막 소리 질러요? 중국말로 했죠. 한국어로 하면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저는 쇠치기 하면은 딱 잡아서 뒤로 끌었어요. 진짜요? 네, 뒤로 가. 딱 그랬어요. 강력하시다. 뒤로 가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뭔가 막 자기들만의 그리고 또 여러 명이서 다녀요. 중국인 분들은. 원래 그래. 단체로 막 패키지를 만나봐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다녀서 그 무리가 정해져 있어서 내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뭐라 말을 못 걸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웃기웃 눈치만 주면서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체코 갔을 때 네. 영어는 할 줄 알아요? 조금 합니다. 와. 조금 생활 영어 정도만. 그 용기 있으시네. 그러니까 그 해외여행 할 때 굉장히 그런 게 재밌거든요. 체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정말 좋아요. 나 체코 좋아하거든. 원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부수고 싶었던 도시가 프라하예요. 정말요? 네. 너무 아름다워서? 왜냐면 맞아요. 왜냐면은 원래 히틀러가 게르만 지상주의자였는데 네. 그 게르만 민족들도 더 우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히틀러가 가장 천대시했던 슬라브, 러시아 계통의 그 체코가 그 당시 체코 기관 총서부터 해서 체코가 굉장히 근대 국가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투 때문에 그 체코를 완전히 짓밟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언니 질투 때문에요?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보다 우수하면 안 되는데 슬라브인이 어떻게 게르만 민족보다 우수한 저런 문화를 만들 수 있냐 그래가지고 짓밟아버려야겠다 이거나. 죽여야 돼 막 이렇게. 근데 진짜 아름답죠. 끝내줘요. 야경이. 저는 98년도에 체코를 갔어요. 아니다. 2001년도. 2001년도. 그러니까 신문 배달 일본 생활 끝나고 영국 유학 가 있을 때 그 체코를 갔는데 2001년도잖아요. 그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쌌어요. 쌌다고요? 네. 지금도 싸죠, 근데. 지금은 비교가 안 돼. 그때 당시에 체코는 어마어마하게 쌌어요. 그래갖고 진짜 100달러를 내면 황제 대접을 받았어요. 오, 진짜요? 황제 대접을. 왜냐면 호텔이 100달러가 넘는 게 없었어요. 네. 그리고 가가지고 딱 호텔도 막 그냥 지금은 비쌀 테지만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줘요. 오늘 내가 음식 시킬 때 그랬잖아요. 오늘 박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박사님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셔서 아이스크림 시키려 해서 맛을 물어봤는데 4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박사님이 그 4가지 맛 그거 다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베스킨 라빈스를 갔으면 31가지 시켜버렸어. 31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내가 중국을 막 혐오하고 중국을 비판하지만 사실 제 이 멘탈리티는 중국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 사고방식과 행동이. 중국 부자.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잘 읽어요. 그리고 원래 중국 사람들이 저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진짜요? 네.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유학 시절에 제가 캔터베리에 있는 어학원을 다녔는데 네. 거기는 상하이 부자들이 오는 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굉장히 천대시했어. 전 어떤 한국놈 막 이랬다가 내가 그때 그 학원 파티 때 내가 태권도 시범을 보였어. 그리고 난 걔들이 내 친구가 됐는데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요? 네. 날라차기 막 뒤돌라차기 막 이런 거 하면 무서웠던 거 아닐까요? 네. 막 그랬는데 왜냐면 내가 그때 우리 영어 선생한테 담배를 물라고 한 다음에 그 담배를 뒤돌라차기로 내가 와 지금 가능하십니까? 요즘은 내가 안 돼. 지금 내 손을 못 들고 있잖아. 오늘 PT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좀 손에 힘이 없어요 지금. 아까 걸어오실 때도 내가 나 힘 손에 없어요, 힘이 안 들어가서. 네. 그래갖고 지금 다시 옛 힘을 회복하려고 지금 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걔들이 내 친구가 됐어. 그랬는데 그때도 내가 얘기했거든. 야 고구려는 한국사야. 동북공정 가짜야. 막 그렇게 걔들한테 가르치고 그랬더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이 날 좋아했어. 약간 리더 같은 그런 리더십에 반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의 스타일이 굉장히 중국식이에요. 아니면 그분들이 여자셨나요? 다 남자. 다 남자셨어요? 다 남자고 머리 빡빡 감은 거. 중국 부자들 보면 스포츠 머리로 이부가리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야. 그런 분들이 좋아하신다니. 그럼. 남자한테 인기 있으신 건가? 지금 내가 이거 지금 방송 전에 아실 거예요. 비하인드. 네. 강제로 양복 입혀진 거.
그쵸? 이게 원래 박사님께서 폴라만 입고 계셨는데 음. 입기 싫어하셨어요. 많이 답답하시다고. 네. 근데 너무 꼬질꼬질하다가 안 된다 해가지고 마이를 입으셨어요. 네, 강제로 입힌 거 강제로. 강제로. 그래서 지금 더우시죠, 박사님? 덥기도 하고 네. 여기만 내가 어쩔 수 없이 타협을 봐준 거야. 여기 아래는 보이면 안 되는. 아니 보여 그 신발 갈아시셨네요. 핫바지 입고 있자. 핫바지 입고 지금 방송하는 거야 내가. 핫바지에 마이에 어? 구두. 그럼요. 내가 좀 품이 있는 척 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품격 있는 박사님. 네. 그래서 내가 원래 품이 있는 척 하는 거지 품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야. 품위가 있지. 품위가 있는데 품위가 없는 척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중국 애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 멘탈리티는 내가 정말 잘 알죠. 어떤 멘탈리티인가요? 그 중국인들의 사유체계. 아, 왜냐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사도삼경이 됐던 중국의 고문, 삼국지, 초한지 중국 문화를 굉장히 많이 공부했고 좋아해요 나는. 네, 근데 나 중국 노래 정말 좋아한다니까. 저번 주에 반중 마지막 콘서트 때 나를 강제로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그랬어. 안 부르셨나요? 줄 때 안 부른댔지. 내가 안 박사님 부르는 노래 거야. 실력 저 듣고 놀랬어요. 노래방 버전 보셨어요? 놀랬습니다, 진짜로. 열심히 부르시는데. 열심히 부르시는데 내가 헤비메탈도 가능하다니까. 근데 네. 제 사람들이 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절대 노래 부르지 말라요. 네. 근데 박사님도 절대 노래 부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중국 노래들이 많아. 네. 중국 노래들이. 그래서 그 노래 좋아하는데. 뭐 띵띵띵띵. TM미미. 아 맞아요. 네, 천민밀. 그 노래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 전 등려군 노래 다 좋아요. 집에 등려군 세트 있고 등려군 초창기서부터 죽기 전까지 만든 뮤직비디오 앨범 다 있어요. 오. 우리 집에. 내가 등려군 매니아라니까. 진짜 광팬이시네. 근데 등려군은 대만인이에요. 그거 구별해야 돼. 등려군은 중국인이 아니야. 따로. 등려군은 대만인이고 등려군의 아빠가 대만 정보기관 사람이었어요. 오, 그런 것까지 아세요? 그 위키피디아에 다 나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정보기관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냉전 시대 때 등려군의 노래는 원래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노래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그 중국 체제를 전복시키고, 왜냐 중국의 노래라는 게 전부 공산당 찬양의 노래 일색일 때 등려군 노래를 이용해서 중국 공산당을 파괴하겠다는 목적도 있었거든. 그래서 그 노래를, 그래서 중국에서 한때는 그 한자로는 까먹었지만은 낮에는 모택동이 지배하고 밤에는 등려군이 지배한다는 그 속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소절 또 짧게 불러주세요. 됐어요. 한 번 불러주세요, 박사님. 네. 매력 타임, 매력 발산 타임. 딱 한 소절 짧게. 탁. 나 등려군 노래 별로 아는 거 없어요. 아유, 나한테 노래를 부르게 하다니 안 돼. 난 노래 절대 안 해요, 내가. 한 소절만 진짜 불러주세요. 알았어. 그럼. 오케이. 그거 일본 제목으로밖에 내가 몰라. 도키노 나가레니미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내 몸을 맡겨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일본에선 테레다통이라고 하는데 그 노래를 내가 일본어 버전하고 중국어 버전을 동시에 다 알아. 중국어 버전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人时光 총총 류지 워즈자이 호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 중국 노래를 잘하시네. 이거 일본 말이에요. 도키노 나가레니 미오 마카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잘하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중국 정서를 그래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원래 중국 파견 나가서 일할 때도 농민공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복장이 제 복장 아까 저번에 게타 TV 그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뭔가 옷을 하나 입잖아요. 그거 거의 그대로 가요. 이 바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이 바지 요 스타일 이거는 지금 이거 새로 만든 거지만 이 스타일이 지금 20년이고 지금도 집에 가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입었던 이 핫바지가 지금도 있어요. 이걸 핫바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두툼. 너무 편해 보여요. 약간 항아리 같은. 이건 편한 정도가 아니죠. 이건 방구를 껴도 어마어마하게 그냥 냄새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뭐 박사님이 너무 솔직하신 게 이 순수하시고 솔직하신 게 아까 밥 먹다가 박사님 이상형이 뭔지 제가 물어봤더니 예쁜 여자. 진짜 이렇게 0.1초도 고민 없이 예쁜 여자. 당연하죠. 나는 저는 얼굴 안 봐야 이런 남자들이 있으면 일단 아구창부터 때리고 시작해요. 어따 대고 거짓말이야.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이쁜 여자를 안 좋아한다고 남자가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나중에 남자친구 생길 때
나는 너 얼굴 안 보고 변했어. 이게 뭐 이렇게 사귀었어 이런 얘기하면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죽탱이를 쳐버려야 돼요. 죽탱이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부분을 그냥 빡 그냥 요렇게만 때리면 끝나는 거야 게임. 네, 진짜. 그래가지고 절대 그런 거 없다. 남자는 무조건 외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어쨌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네. 우리가 원래 반중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쩌다가 갑자기 중국 노래를 부르면서 중국 노래자랑이 됐어요. 제가 원래 기승전 자꾸 여자로 빠지는데 제가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저를 도와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박사님 내년에는 장가 가셔야죠. 저 장가 가야죠. 무조건 내년 5월에는 장가를 갑니다. 오, 확신합니까? 저는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저의 행동은 철저한 사회주의입니다. 계획을 5월로 딱 잡아놨어요. 오케이. 5월 딱 때 되면은 조심하세요. 제 눈에 띄는 여자는 나한테 결혼당하는 수가 있어. 눈에 5월달 네. 여러분 구독자분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박사님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발악을 할 거예요, 진짜. 네. 이쁜 여자분들. 그렇죠. 역시 뭘 아시네, 어필, 진짜. 어필. 그럼요. 이쁘고 몸매 좋고 착하신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 조심하세요. 내가 가만히 안 냅둡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때 그 반중친미 이런 거를 저번에 한번 콘서트에 오셔서 했는데 네. 그 방송도 했던 걸로 아는데 네. 근데 이 반중친미를 해야 되는 이유라던가 자료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찾으세요?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많은 게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정치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7개월이 됐는데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알다 보니까 내가 반중을 해야겠다는 그게 생겼는데 막상 유튜브에 반중친미나 뭐 반중해야 하는 이유 이런 걸 쳐보면은 너무 어려운 방송밖에 안 나와요. 반중에 대해서 쉽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어려운 그 당시에 박사님 방송이나 뭐 아수라님 방송이나 이런 거 들어가 보면은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보다가 와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하고 끄고 잠깐 방금 전에 한 얘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디를 보다가? 박사님하고 아수라님 막 방송을 보다가 아수라가 문제네. 아수라가 문제였어. 문제였군요. 진눈먼 멤버들의 얼굴을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 얼굴을 보면서 반중의 의식을 키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또 그게 네? 그 당시에는 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섭게 생기셔가지고. 누가 무섭게 생겼어요? 아수라? 아수라 실물 본 적 있어요? 네, 봤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순하게 생기셨어요. 고민형처럼 생겼잖아. 네. 그러니까. 약간 마시멜로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고스트버스의 마지막에 나오는 찐빵 괴물처럼 생겼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 방송에서는 그 이미지가 선글라스 끼시고 너무 무서우신 거예요. 그 제이조커님도 너무 무서우시고 선글라스 끼고 탁 앉으셔가지고 말을 조금 강하게 하시니까 무섭네 하면서 나와버리게 되고 입이 더러워서 그랬을 겁니다. 욕을 많이 하고 나도 욕을 많이 하지만 난 더럽게 욕은 안 하거든. 근데 그쪽 동네는 욕이 너무 더럽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반중에 대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그게 많이 없어서 네. 저도 전문 지식이 많이 없어요. 반중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너무 어려워요. 반중에 대해서. 근데 뭐 어쨌든 차츰차츰 이제 자료를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많이 쉽게 하고 또 다른 채널들 괜찮은 거 많아요. 저도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신세기 TV라는 거 있어요. 신세기 TV요? 네. 저 아직 그쪽 사람들하고도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것도 괜찮아요. 5분에서 10분짜리로 짧게 요약된 거. 그리고 최근 아수라의 순한 맛 버전들이 많습니다. 아수라의 순한 맛이라 치면 나오나요? 더러운 욕이 안 나오고 요즘은 이제 표준어로 말을 해요. 네, 과거의 영상은 보기가 어렵지만 요즘 영상은 괜찮습니다. 아수라의 순한 맛 버전. 네, 요즘 욕을 안 하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그런 걸 링크해서 친구들한테 줘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접근하기 쉬운. 네, 접근하기 쉬운 뭐 그런 것들 해갖고 하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좌우 상관없이 원래 정치 분야는 여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원래 없어요. 거기다가 우파 그러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쵸. 네. 진짜 제로에 가까워요. 네. 제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유스님밖에 없었어요. 그치. 그렇죠. 근데 거기다 이제 반중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더 줄어요. 그쵸. 더 줄어버려. 더 줄죠. 가뜩이나 젊은 여자 유튜버가 적은데 반중을 한다 그러면 더 훅 준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반중 쪽을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여러분 그냥 우파 활동이라고 해도
특별히 없지만은 만약에 거기 반중이란 컨셉이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슈퍼챗서부터 광고가 다 끊깁니다. 맞아요. 그렇죠? 끊겼죠? 네. 네. 노란 딱지가 아주 대란이 그러니까 세월호 마크가 그냥 막 달리는 거지 그냥. ES 노란 노란 리본이 막 달려요. 그래서 노란색이 막 달려 진짜. 그래서 이게 반중 그 유튜버를 한다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네. 왜냐면 얘네들이 경제적으로 사람을 어렵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왜 하시는지 아시죠? 박사님도 방송하다가 욕 한 번 안 해도 막 채널 터지고 막 영상 터지고 그러시잖아요. 저기 저 우리 마지막 수저천석 그 콘서트 한 거 있죠? 네. 그거 수익 불가 판정 받았어요. 왜요? 몰라요 나도. 아무도 욕한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욕한 사람 없죠? 응. 그래도 수익 불가 판정 받습니다. 아, 세상에. 그래요. 오늘 방송도 어쩌면 수익 불가 판정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거는 그거보다 좀 더 말이 셌어. 저는 중국을 혐오합니다. 아, 혐중 이런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다행이네요. 시대표가 남이 박사님 채널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박사님 채널이니까. 네, 그래갖고 이번 방송도 저는 죽었습니다. 네, 현재 그런데 이런 식의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대표 쪽에 100명이 빠져나갔다는데 사람도 많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반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왜냐? 반중 얘기하면 광고랑 슈퍼챗이 바로 끊겨요. 저도 아마 슈퍼챗 지금 안 될걸요? 되나? 안 되죠? 쭉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희 경고 받았어요. 네. 진짜네. 안 돼요 저희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박사님 또 여기서 한번 해명하고 가시죠. 뭘? 제가 최근에 주식 갤러리를 막 봤는데 네. 박사님이 슈퍼챗 기능이 정지돼서 못 쏘는 건데 사람들은 박사님 수입이 끊겼다고. 아무도 슈퍼챗 쏴주는 분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세력이 약해졌다 이런 말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네. 그건 걔네들의 희망. 걔네들의 희망이다. 막혀요. 그러니까 막혔다가 또 갑자기 또 풀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막히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막힌 이유는 내가 봤을 때 우리 반중 콘서트. 왜 그게 문제일까요? 그 왜 문제가 되냐면요. 네. 그 노란 딱지가 붙는 영상이 누적되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은 얘네들이 경고성으로 그냥 수입 창출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노란 딱지 붙은 영상 저는 삭제해요. 아. 삭제하거나 그 영상은 광고 수익을 꺼버려야 돼요. 오. 그러면은 노란 딱지에서 회색 딱지로 바뀌어요. 네. 수익이 없는 영상. 약간 좀 비겁한데 저는 끝까지 그냥 올려놓습니다. 에라이 씨 그냥 끝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래서 약간 노딱 비겁했어. 붙은 거는 다 삭제했는데 근데 네. 노딱 붙은 영상이 진짜 너무 좋은 영상이 많아요. 진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요즘 제가 하나씩 노딱 영상을 재업로드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올려도 노딱을 받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래서 그냥 수익을 껐습니다. 영상을 내리진 않고. 네, 그냥 수익을 껐어요 이제. 뭐 아주 소심하진 않네. 그쵸. 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반중을 하게 된 유튜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확정성이 낮아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반중하는 유튜버들이 뭐 여기 우리 시대표 외에도 지금 이제 여자로는 또 이제 꽝매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저기 뭐 조코제이, 그 다음에 뭐 마스크팩맨, 뭐 가승훈, 그 다음에 상세맨 뭐 등등이 있는데 수익 창출을 끊거나 아니면 구독자 증가수가 거의 정체돼 버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노출 자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 이유가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노출이 안 되게끔 은근히 돌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박사님 요즘 막 방송 키시면 알람 안 간다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그 늘 있어 왔어요. 3년 동안 그런 일은 늘 있어 왔어요. 탄압이.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실시간 방송을 틀면 무조건 실시간 스트리밍 1등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앞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이 더 보니까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쵸. 그 상승 효과가 있는데 요즘은 요즘이 아니지. 한 1년 전서부터는 제가 그 시간대에 실시간 시청자 수가 1등인데도 1등으로 안 올라가져요. 아예 그냥 순위에 없어요, 그냥. 오. 네. 아예 순위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박사님 방송을 볼라 해도 너무 내려야지 실시간이 떠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못 보게 방해 작전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제대로 방해.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초창기에 많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와서 그쵸. 실질적으로 저는 타격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박사님 채널이 7번 터지셨는데도 네.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7번 터졌잖아요. 네. 구독 뭐라고 해야 되나 후원, 그러니까 내가 힘이 약해졌다 안 약해졌다는 결국 후원금이나 이런 성원이 결국 결정을 내리는 건데 네. 후원금은요 안 줄었습니다. 오. 안 줄었어요.
자랑하시는 거 같아요. 자랑하는 거죠. 안 부럽어 나는. 그래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폭파시키는 게 아니라 겁을 안 내는 거예요. 할 테면 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난 계속 할 거야.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파 유튜브 채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신 있게 그걸 탁탁하게 하려는 건 결국 여러분들의 뒷받침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반중을 할 것처럼 말을 해놓고 발을 슬금슬금 빼버립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구독자만 빨아먹고 도망가는 꼴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맨날 저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막상 보면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회의원 자신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반중 친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구독자들이 쫙 모여서 성원해줬더니 구독자하고 후원금만 싹 받아먹고 반중 친밀 안 해버리는 거지. 이러면은 이거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저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 노란 딱지도 과감하게 탁 했고 배째라 그러고 해야 돼. 아니 뭐 그건 농담이고 하여튼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이 싸워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싸웁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아수라도 내가 한번 물어보고 했거든요. 요즘 채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되고 했는데 어떻게 생기에는 지장이 있습니까 하고 내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했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더라고. 문제 없어? 됐네 그럼 오케이 빠이빠이 되고 막 그러는데 네. 그런 탄탄한 기반과 어떤 지지 세력이 있으면요 우리가 우리 뜻을 안 굽힙니다. 근데 저는 네. 제 채널이 터지면 저는 안 되는 게 네. 박사님은 이렇게 채널이 터져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의 급이 안 돼서 저는 제 채널이 터지면 저에게 타격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시대표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구독자가 무려 13만이나 되는 자라나는 새싹이고 16만 16만 내가 지금 뭐라 얘기했어요? 13만 16만 얼마나 다른데요? 알았어요. 16만 되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4만 4천 정도가 되는 이제 학고죠. 야 사실 내가 지금쯤 30만이 넘었어야 정상인데 그쵸. 안 터졌으면은 넘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제 방송은요 방송 끝나고 나면 하루 조회수가 15만 정도입니다. 제 쪽에서는 6만이고 조회수가 이기셨네. 제 거는 퍼가기 때문에 네, 퍼가서 그렇게 돼. 그래서 영향력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좋겠다. 그 퍼가라 그러세요. 그러면 저처럼. 아니 퍼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 퍼가라고 항상 말하는데 네. 공중이 여러분들 그리고 박사님 팬분들 제 영상도 좀 많이 퍼가 주십시오. 지금 얘기했어요. 지금 퍼가라고 했어. 퍼가 주십시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확장성을 위주로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컨텐츠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대표 같은 경우는 반중 친밀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하기 위해서 막 신문을 찾고 정보를 찾아서 하기보다는 제일 쉬운 방법은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시둥시 방식으로 해석해서 그냥 하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그게 있는 네. 게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버릴까 그게 걱정해서 혹시 박사님께 제가 막 해석을 하고 박사님께 물어봐도 될까요? 이게 맞는 정보인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신문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제가 신문을 괜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신문 기사를 쫙 보여주고 나서 결론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면 뇌피셜이 되기 때문에 뇌피셜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 신문 기사를 나열하죠. 이런 기사들이 나왔다. 고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그 히트 쳤던 게 비트코인 때문에 히트 쳤는데 2017년도에 비트코인 문제도 내가 그래서 얘네들 대북 송금을 비트코인으로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소 한번 안 당했던 이유는 왜냐 이게 비트코인을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팩트 아니에요 그게? 팩트죠 당연히 팩트잖아요 라고 생각하지요 라고 일단 얘기를 하지 왜냐 제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미국 재무성에서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 프로세스대로 내가 말했던 그 프로세스대로 근데 그 프로세스를 난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뇌피셜을 했겠어요 설마? 박사님이 일루미나티? 그거라는 설이 있던데? 그렇지. 일루미나티죠. 저 겨드랑이가 간지러워서 긁는 거지. 겨드랑이가 간지러워서 긁는 거지 절대 이런 게 아니라니까. 조심하려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 눈 밖에 나는 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죽을 수가 있죠. 돼지 사료가 될 수 있죠. 잘 달려가지고. 갑자기 시둥이가 사라지면 박사님 눈 밖에 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해 못하는 영역이 나오니까 그러는 건데 사실 별거 없어요. 모든 거는 정보의 기초예요. 네, 그리고 그 제 팬들 중에는 주식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 전문가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서 돈을 버신 분들도 있어요. 오. 그럼요. 윈윈. 많아요. 서로 윈윈. 서로 윈윈이야. 예를 들어 예전에 그 국제 유가 올라간다, 달러값 올라간다, 뭐 그 다음에 또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뭐 이거 그때마다 제 골프 팬들 중에 그걸 사서 돈을 버신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근데 이게 네. 신기한 게 박사님 네. 어떻게 맞히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라는 갑자기 소리 겨드랑이가 또 간지럽기 시작한다. 이렇게 겨드랑이가. 그 네. 주식에서 본 글을 봤는데 네. 박사님이 일루미나티라는 확실한 증거가 박사님 그 일루미나티 마크? 어디에 일루미나티 마크가 있어요? 항상 박사님 스튜디오 뒤에 그게 있대요. 내 스튜디오 뒤에? 네, 그 마크가 있다고 어딜 가든 따라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일루미나티 카드. 네, 맞아요. 일루미나티 카드 있죠 우리 집에. 왜 있어요 그게? 일루미나티 카드 아마존닷컴에 신청하면 살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래 진짜. 니네들도 사. 내가 그거 왜 샀냐면 옛날 때 음모론 하려고 산 거예요. 김기사와 아지매 할 때 일루미나티 카드를 가지고서 내가 했다고. 그래서 사서 내가 하나하나 다 공부를 했어. 사진 갖고. 네. 왜 못해? 그거 해. 그래서 장식해 놓은 거예요. 왜? 간지나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이거 의심해봐야 된다고 사람들끼리 막. 그럼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마음대로. 요즘은 막 그런 얘기도 하던, 이게 주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주겔이 요즘 그게 나왔어요. 뭐 일루미나티 대 일루미나티. 그래갖고 뭐 홍석현 같은 중국계 일루미나티와 김정민 같은 친미국적 일루미나티가 싸우고 있다. 막 에라 소설을 써라 소설을 써. 일루미나티가 이런 핫바지 입고 다니냐? 아이고 진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일루미나티 패션. 그렇지. 일루미나티 패션은 잘 양복 차려입고 이렇게 핫바지. 거기에 구두까지 딱. 당연하지. 이게 완전 간지가 나거든. 이거 완전 이게 조선 사람인지 이게 서양 사람인지 구별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는 거는 그냥 본인이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맞아요.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거거든. 그 콜럼버스 달걀 이야기 아세요? 아니요.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왔을 때 네. 서양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야씨 그런 거 나도 할 줄 알아 막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달걀을 딱 깎아서 여기서 달걀을 세우는 사람은 내가 그거 인정해 줄게 그랬더니 막 달걀 세우고 별 지랄을 다 떠는 거예요. 달걀을 세우려고? 세우라고. 달걀을 세우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못 세우니까 콜럼버스가 그거를 확 놓은 거예요. 확 깨지죠 그러면. 그러면 섰지. 그때 그런 거야. 그런 건 나도 해. 해 그랬던 거야. 왜 못했어? 그래 해. 그럼 너도 했어야지. 좋은 이야기. 말로는 존나게 이거 얘기하고 품이 말로는 열심히. 릴렉스. 말로는 열심히 그렇게 해놓고서 결국 못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했더니 그런 건 나도 할 줄 알아 그랬는데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어요. 네. 댓글 보면 저한테 항상 뭐 시둥아 넌 땀을 흘려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앉아서 돈을 버니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방송은 앉아서 하죠. 방송은 앉아서 돈을 벌어요. 그렇죠. 방송을 그러면 땀을 흘리면서 막 뭔가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근데 자신이 잘하는 거. 시 대표는 앉아서 돈 벌잖아요. 저 같은 경우 보세요. 벌써 앉아서 돈을 버는 건데 시 대표는 영상 보면 중간중간에 뮤직비디오들이 많아서 퍼포먼스가 많아요. 땀을 흘리면서 진짜 돈을 법니다. 땀을 진짜 흘리면서. 땀 많이 흘리는데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어요. 근데 막 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네. 세상 돈 벌기 쉬워졌다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럼 너도 해! 돈 벌기 쉬운데 너는 왜 안 해? 그렇죠. 이런 말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컨텐츠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파서 환장하는 거거든. 그니까요. 그러면 안 사촌이 돼.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갑자기 이참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그 슈퍼챗 이런 거 터지는 거 불쌍한 이런 그 어린 양이 우리 시 대표 외에 또 있습니다. 우리 상세맨. 잠깐만 제가 전화를 해볼게요. 제가 상세맨이랑 친합니다. 상세맨님 또 슬픈 사연이 있죠. 슬픈 사연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해서 연결해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중에 그냥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거니까 욕하거나 하면 안 돼요. 조심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 그럼요. 네, 요즘 최근에 근황이 어떻습니까? 잘 지내요? 예, 잘은 지내고 있는데 네. 채널이 형편없게 지금 일주일 정지당했습니다. 지금. 뭐 일주일 전이면 채널이 정지됐다가 뭐 커뮤니티라든가 영상에 이거 안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예, 영상 업로드도 안 되고요. 실시간 커뮤니티도 안 돼요. 아. 예. 그럼 뭐 비상 채널은 있어요?
아니 없고 지금 그 당하고 나서 만들었는데 네. 뭐 지금 영상 하나 올려놨죠. 영상 올린 지 한 4-5시간 됐는데 구독 조회수 16입니다. 구독자는 5명이요. 구독자 5명에 조회수가 16명? 예, 댓글 하나 달아주신 잠깐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예, 이승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야. 구독자 5명에 조회수가 어떻게 16명이 나올 수 있지? 이거 16개. 이 구독자 5명이 돌아가면서 영상을 3번씩 봐준 거 아니야 지금? 상세맨님 그러면 감사하죠. 아니에요? 이거 네. 조작하는 거 같은데? 조회수도 조작하고 있어 지금? 조회수 조작? 뭐 나온 거보다는 잘 나와가지고 좋죠. 뭐. 아 그래요? 그 채널 네. 이름이 뭐예요 근데? 사배지 상세입니다. 사배지 상세. 뭐라고? 사배지 상세. 야만스러운 상세. 사배지 상세. 사배지 상세. 예. 세비지 영어로 세비지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사배지. 진짜 발음 진짜 저는 연락이 콩글리시가 좋습니다. 콩글리시 사배지. 지금 저희 네. 채널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채널이요? 네 지금 제가 방송하고 이 채널. 예,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 거기 댓글로 한번 사비지 상세? 그거 한번 쳐보세요 예. 한번. 사배지 상세. 사배지 상세. 다들 어의 이가 아니고 아의 이. 그러니까 쳐보라고. 거기 그 댓글도 못 달아요 혹시? 예, 다 댓글 답니다. 한번 사배지 쳐보세요. 상세. 한번 쳐보세요. 사배지 그러면. 상세. 아의 이예요. 아의 이. 영어가 이거 본인이 직접 치라고. 예, 썼어요. 어디 안 올라오는데? 사배지 상세. 상세민 나온다. 다시 사배지 썼습니다. 상세. 올라가네. 예. 사배지 상세. 구독 완료했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표가 한번 더 쳐주세요. 사배지 상세. 예. 예. 띄어쓰기 없는 것 같던데? 네, 띄어쓰기 없어요. 그냥 아이고. 네, 다시. 구독자 5명짜리 하나 있습니다. 상세. 채널. 예, 사배지 상세라고 해서 이쪽으로 지금 비상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조회수 조작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신고해 주세요. 신고해 줘서 이 채널 다 없애버리세요. 그냥. 폭파시켜야 되거든요. 안 되겠어. 아, 그거 증오심 유발로 네. 이거 당했어요. 증오심 표현 그걸로. 그 지금 마라탕 그거 식탁 없는 그 영상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 영상이 아니고 어저께 네. 저번에 수요일 날 실방에서 네. 월요일이었나? 수요일 날 실방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 정상화 되면은 중국인들 두들겨 패가지고 쫓아내야 된다고 그 말했더니 근데 박사님 말씀대로 네.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뭐가 박사님 말씀대로야. 내 채널 없애려고 전화했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박사님 말씀대로 얘네들이 예전처럼 유튜브를 방송 중에 실방 중에 터트리지는 못하고 실방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게 업로드 안 되게 한 다음에 그거 삭제하더라고요. 실방 중에는 날리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얘네 정책이 예전보다 좀 유해졌다고.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방송 중에 날려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끝까지 좀 들어준 다음에 업로드 안 되게 그냥 삭제해버리더라고요. 그 슈퍼챗 40불의 수수료 먹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게 아닐까? 상세맨님 여기 박사님 방송에서 이거 사배지 상세 알리고 나서 순간 구독자 500명이 넘었답니다. 역시 박사님 채널. 진짜로? 네. 사람들이 다 감사합니다. 한번 가봐요. 구독자 가봐. 528명. 어디 한번 가보자. 이거 우리 시동이님. 상세. 근데 시동이님은 안 계시고 오늘 한가인이 있네요. 연예인 아, 한가인. 야, 딱 전화 끊어버리고 사배지 싶었어. 상세입니다. 사배지 상세. 665명이네?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697명, 702명. 반중 친미 지지자 여러분 정말 진짜 야, 큰일 났다. 720에도 또 얼마? 오메. 751명, 762명. 야, 쭉쭉쭉 올라간다. 박사님 방송에 이 파급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 800명. 800명 돌파했어, 방금. 박사님의 835명. 뭐 내일 모레 이거 실시간도 하겠네요. 이거. 잠깐. 이거 1000명을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1000명 넘어. 맞아요. 1000명 좀 채워주세요. 그래야지 상세민이 욕도 할 거 아니야. 1000명 넘겠습니다. 잠깐. 965, 974, 993. 와. 1000명 돌파. 아. 1000명 돌파했어.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실시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반중 친미 세력이 그러니까.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호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이 채널로 이제 그 다시 그 실방 트시고 이제 욕해도 돼요. 박사님 덕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야, 좋네.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시둥이님도 빠진 거 다시 채워질 거예요. 뭐 채워지면 더 넘을 거예요. 500원. 감사합니다. 당연히 넘을 거라고 봅니다. 넘고 감사합니다. 넘고도 넘치지 지금 뭐 상대면 구독자 5명에서 지금 1000명이 넘었다니까. 1000명이 됐습니다. 아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격적인 박사님 순간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박사님도. 혹시 그러면은 이거 뭐 반중 콘서트라 생각하시고 예.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 하고 싶은 말이요? 네. 아니 괜히 말했다가 박사님이 채널 이거 날라갈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제 생각에는 슈퍼챗 그 마지막 그것 때문에 정지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박사님이. 네. 제 생각에는 중국을 쪼개버려야 된다는 제 말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박사님한테 좀 죄송스러운. 그러니까 쪼개버려야 된다는 말을 해서라고 했는데 이미 네. 얘기했잖아. 방금 전에 또 말하셨네. 걱정하는 아니야. 척하면서 나를 놀리겠는데? 아니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전에 제가 그 과거형을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 아 되게 느낌이 안 좋았어 이번에. 아 쪼개버려야 된다를 강조했어요. 안 터질 겁니다, 박사님. 그래요? 아 이거 도와주고도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요, 박사님. 그래요. 이거 하면은 이제 이거 뭐야 채널 다시 상세된 기념으로 한번 나중에 한번 글로 실방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홍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커뮤니티도 올려드릴게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오늘 시대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네. 정말 박사님이 그 이제 얼굴이 큰 편이 아닌데 네. 시둥이님 때문에 시둥이님이 얼굴이 작아가지고 지금 방송에서 상대적으로 좀 커 보이게. 그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잘 보라고. 내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앞에 앉아 있다니까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자 볼까? 자 똑같이 해봐 어떻게 되는데. 이러면 박사님이 큰 얼굴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시둥이님이 얼굴이 많이 작아요. 앞에 실물로 봐도. 그러니까 내 얼굴이 작은데 이거보다 더 작으면 그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진짜. 공룡의 얼굴이 되는 거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보기 좋으십니다. 네. 오늘 상세맨도 다시 상세시켜서 부활시켰으니까 오늘 정말 기분이 뿌듯하네요 진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글쎄 말이야 살아났네 진짜. 반중 그래요. 세력에. 네, 또 우리 반중 세력에 또 쓰러질 뻔했던 우리 상세맨 다시 살아나서 정말 기쁘고 어쨌든 또 저기 뭐야 우리 조만간 또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가 반중 유튜브 채널 초대하니까 조만간 또 같이 한번 방송 찍자고요. 예, 요게 욕하고 싶은 그 욕심을 가라앉히고 박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죠. 제 채널에서 욕하면 안 돼요. 임팩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영상 보고 있다 했죠? 예. 이거 보시죠. 이거. 깔끔하게. 양복 이런 거 입어주는 센스. 깔끔하게 입고 영상을. 네, 이런 거 입어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격조가 높아야 이제 우리가. 품격 있는 방송. 예, 격조 높게 민폐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심신을 가다듬고 가겠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목욕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통화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시병님 화이팅! 화이팅! 네. 박사님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그럼 말 나온 김에 저의 해피나눔 홍보 한번 해주실래요? 해피나눔? 네, 네. 아까 방송소에 약속했었거든요. 아, 그럼요. 약속했죠. 네. 또. 이 반중 유튜버들을 위해서 그 해피나눔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왜냐면은 지금 슈퍼챗에다가 광고를 다 잘라버려서 완전히 생기를 막아갖고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 지금 20대면서 최연소의 더구나 여자로 반중 유튜버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최전선에 있는 우리 시 대표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반중 집회에서 참여할 때 이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어서 전라도 광주에서 이 서울로 올라오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은 제가 이 반중을 쉽게 전파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 해피나눔 1877-1469. 오, 그런 것도 외우고 있어요? 네. 이야, 대단한데? 전문가죠. 언제 내 거를 홍보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 다시 한번 1877-1469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커뮤니티에도 또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야, 또 이렇게 또 살려야 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는 모든 반중 유튜버들은 우리가 살려내서 우리가 진짜 이제 그룹 집단이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게 혼자만 이렇게 스타처럼 치고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이러다 이 사람 탁 잘리면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적도 좋아요. 16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의 입으로. 굉장히 네, 배가 16만. 아픈데 16만 유튜버를 끌고 있는 우리 10만 이상의 군대를 갖고 있는 우리 네. 여자 유튜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진핑 주석의 딸 네, 첫째 딸. 시 대표를 반드시 도와주셔서 우리 중국 분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반중해야겠다는 것보다는 네. 친미해야 한다 이렇게 네. 알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미라는 말은 굉장히 쉬워요. 그쵸. 친미라는 말. 네. 솔직히 미국 좋아하는 건 모두 다 중국 좋아, 미국 좋아하면은 당연히 미국이죠. 아니요, 친미는 쉬워요. 왜냐면은 좌파들도 미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아니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쪽 애들 중에 국회의원 자식들 중에 미국 유학 안 간 놈이 어디 있어 지금? 내로남불 오지잖아요. 이게. 다 미국 유학 가요. 미국 다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친미라는 얘기는 의미가 없고 반중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비로소 우리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원하는 친미예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원하는 친미. 친미보다는 반중이 우선시돼야 하는. 그렇죠. 반중하면서 친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중 얘기 쏙 빼고 친밀 얘기가 심지어 내가 알기로는 그 시진핑 주석의 자식들과 부인들이 중국 국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국적, 캐나다 국적 막 그래요. 정말요? 본인은 중국 국적이에요. 근데 부인하고 자식은 다른 데입니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얘기잖아. 중국 공산당 간부조차도 자기 자신조차도. 그러니까 친미예요. 근데 반중은 얘기 안 하잖아. 그니까요. 지금 그 공산당. 그래서 반중 친미를 얘기를 못 하는 사람들은 다 그쪽 부리로 우리가 봐도 얼추 맞는 데니까요. 그래서 그 반중을 항상 얘기해야 된다는 거를 꼭 강조하는 거예요. 반중이 진짜 꼭 해야 한다고 제가 요즘 느낀 게 요 근래 공부를 좀 했는데 제주도는 워낙 많이 알려졌으니까 제주도에 이 짱깨청 짱깨가 뭐야? 뭐야? 간장게장 할 때 그 게 아니에요. 터지는 거. 네. 간장게장 중에 짱게장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방송사고 아닙니다. 게장. 네. 중국인이 제주도가 중국인 천국이 되었잖아요. 네. 박사님 벌써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미 베리몸인데 내 채널은 이미 걸레가 됐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터지면 제가 머리 받고 여기서 자겠습니다. 집에 걸어서 가세요. 물구나무에서 KTX 티켓 없어요 이제. 3부 1배로 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중국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주도 중국인 치면은 다 그 이야기밖에 안 나요. 어떤 이야기요? 이제 제주도에는 한국 사람 보기가 더 힘들고 중국 사람이 더 많아서 나는 제주도에 여행 갔다 왔더니 중국에 간 줄 알았다. 이런 반응들이더라고요, 다. 그럼요. 근데 이번에 경기도도 작년에 3,840채인가? 와. 중국인들이 이렇게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했답니다. 경기도 쪽. 네, 경기도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조선족의 인구가 445% 증가. 와. 445%가 이게 말이 돼? 진짜 말도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 아니야 이게 나올 수 있는 숫자냐고. 통상적으로 나오면은 20% 증가, 30% 증가라는 얘기를 하지. 445%라는 건 거의 4.5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죠. 조선족이 예전에 이건 그냥 대충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예전에 150만 명 있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4.5배가 됐다면 도대체 몇 명이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숫자, 600만 명씩 올라가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방치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죠. 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안 돼. 이번에 또 뭐가 있냐면은 BTS, 한류 이런 거 얘기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도 3개월 무비자를 받아들이겠답니다. 아이고. 근데 그 나라가 굉장히 인상 깊어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는 물론 베트남이 반중 정권이긴 하지만 반중 정서가 있고 베트남에도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많고 태국에도 많아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태국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제가 또 본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 중국 유학생 6만 명이 그 탄핵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그걸 봤는데 그게 진짜인가 해서. 그 이정훈이라는 그 기자님께서 썼죠. 동아일보에 아마 썼을 거예요. 맞던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썼고 나도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네. 최근에 전남대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죠. 전남대학교에서요? 우리 시 대표님이 사는 동네에 있는 그 네,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유명하죠, 그 좌파 애들. 전남대학교에서 그 대학교 안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무슨 세미나인가 그런 모임을 하려고 했었어요. 모임을 하려고 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중국 영사관에서 너희들 이거 만약에 강행을 하게 되면은 중국 유학생을 동원해 가지고 저지하게 되겠어요. 그게 중국 영사관이 한 말이에요. 이야. 응? 예전에도 그랬죠. 이거 한두 번 있었죠. 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8년도 북경 올림픽 때 성화봉송 있을 때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서울에. 그래서 서울에 거기 그 시청 앞에 광장 있잖아요. 거기에 150명 정도의 티벳 신장 위구르 자치도 독립을 주장하는 한국의 시민단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중국 유학생들이 가서 두들겨 팼습니다. 2008년도 일이에요. 실합니까? 실화 사실. 그거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와요. 유튜브 검색하면 나오는데 2008년 성화봉송 중국 유학생 뭐 요 정도만 검색하고 쳐도 나올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 일인데 지들이 간섭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가 있었냐면 중국 대사관에서 단체 메일을 중국 유학생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야 이번에 이거 하니까 너희들 여기 와라 해서 인력 동원을 했습니다. 그게 NTD 봉황방송 NTD가 봉황방송 맞나? 하여튼 NTD 방송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카톡을 보냈던 그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에 중국 유학생이 동원이 안 됐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미 한국에서 밝혀진 사례만 2개예요. 그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집회 때 우리 지금 제 반대파들이 자꾸 저를 모함을 하는데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고 저도 2군데 다 갔어요. 자꾸 애들이 왜곡하는데 촛불 집회. 촛불 집회도 가고 네. 태극기 집회도 갔어요. 2군데를 왜 갔느냐? 중국 목소리가 들려서. 중국어 때문에. 중국인이 6만 명이나 있는데 안 들렸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캡처해놓은 게 다 있어요. 진짜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촛불하고 태극기 부대 안에서 한국인으로 위장하고 활동했던 중국 애들의 페이스북을 화면을 제가 다 캡처해놨어요. 저랑 대화한 대화 내용도 캡처해놨어요. 좀 다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얘네들이 촛불 집회 안에도 들어가 있었고 태극기 집회 안에도 들어가 있었어요. 양쪽에 다 있었다니까. 근데 이 반대파 쪽에서 촛불 집회 참석했다고 요거 태극기 집회 간 거 쏙 빼버리는 거예요. 사탄파라고. 요거 쏙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그래서 걔들이 무슨 짓을 했냐? 이의제의. 그래서 촛불 집회 쪽에 간 유학생들은 박근혜 탄핵을 외치고 태극기 집회 쪽에 들어간 중국 유학생들은 뭐 탄핵 반대 이런 걸 외쳤어. 양쪽을 해서 여론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국익 아닙니까? 네. 야 우리 지금 국익을 위해서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좌우 나뉘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건 뭐 좌파우파 다 떠나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여론을 하나로 수렴하자 이렇게 해서 힘을 합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못 합치게 하는 역할을 이쪽에서 하는 거라고. 여기서 무조건 박근혜 탄핵하고 막 난리치고 그쵸. 여기는 탄핵 반대하고 야지서 서로가 난리예요. 이렇게. 이게 야 우리 대승적 차원에서 이 힘을 합치자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이 난리를 쳐갖고 못하게끔 찢어놓는 전략을 얘네들이 했나고. 플러스 누가 하느냐? 중국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정치인, 기업인들이. 그렇죠. 친중파들이 지금도 이제 해서 잘 보세요. 우리나라 우파 바닥이 완전 4분 5율 찢어졌죠? 네. 이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 좌파 바닥은 뭉쳤냐? 아니요. 좌파 바닥도 찢어져 있어요. 정말요? 네. 근데 우파처럼 분열이 심하진 않지 않나요? 분열이 심해요. 거기도. 그거 왜 심하냐? 거기도 중국 애들이 들어가서 갈라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 그 되었던 그 정세균 총리 이번에 후보로 지명되려고 하는데 그 사람 경력 보면 쌍용자동차 이사였습니다. 임원이었어요. 근데 쌍용자동차 임원이었는데 쌍용자동차 부도 났죠? 네. 그리고서 중국 회사에 넘어갑니다. 네. 심상정이 가까운 친척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 회사. 관련이 깊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둘은 친중이니까 친할 것 같죠? 네. 아니요. 싸워요.
친중끼리도? 친중이면서 싸워요. 왜냐? 중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동이, 서육, 남만, 북적. 즉 무슨 말이다? 걔네들 입장에서는 친중파고 반중파고 다 야만인. 따라서 중국의 세력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일 뿐 같이 가는 동지라는 생각은 죽어도 없다니까. 절대 같이 못 가죠. 절대 그래- 중국과는 친구가 될 수 없다 생각해요. 진짜로. 아니야, 중국인들 그렇게 생각해. 중국인들 자체가 쟤랑 나랑은 동등하다 생각을 안 해요. 왜? 왜 중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이제 동이, 서역, 남만, 북적. 중국의 가운데 중화 민족이라는 문화인이 있고 인류가 그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이민족들은 다 개, 돼지,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예. 남만, 남쪽의 야만인, 북쪽, 북쪽의 돼지 이런 식으로 부른다니까. 민족을 그렇게 불러요. 예. 그래서 얘들은 친중파 그러니까 좌우에 친중파를 다 심어놓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우파 안에 또 좌파 안에서 또 계파를 나눠갖고 서로 싸우게 하는 거야. 즉 이재희 전략을 쓰는 거예요. 모두 친중파들의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멸망을 시키는 게 얘들의 목표. 궁극적으로 한국을 중국화시키고 먼 훗날엔 중국 땅으로 편입시키는 게 얘들 목표라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보면은 민주당에서 네. 4월 총선을 대비해서 지금 외국인들에게 투표권 주고 막 그러잖아요. 네. 민주당 표 얻게 하려고.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조선족이 445% 증가했다니까. 네? 445%가 증가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네, 그렇게 들어온 중국인들이 곧 선거권을 갖게 될 거예요. 그쵸. 물론 지방 선거권이에요. 이게 법무부 장관이 주는 그거라던데.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들어오면 외국인 이제 친구를 등록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게 네. 저번에 조국 사모펀드 했을 때 조국은 중국 사모펀드, 네. 그러니까 중국 자본으로 돈 장사했던 사람이고 그쵸. 이번에 또 하려고 한 사람 추미애 같은 경우는 2017년대 중국 공산당 세계 선언 대회에 가서 기조 연설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공산당의 무궁한 중국 공산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던 여자라고.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인데 그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그 들어오고 말고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중국의 공안이나 중국의 스파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소위 이민, 합법적인 그쵸. 혹은 뭐 불법적인 루트가 뭐건 들어올 때 그쵸. 그런 사람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 합법화 시켜주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요 하면은 당연히 그러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는 법무부 장관 권한이야.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명단 체크해서 하는 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을 줍니다. 민간단체에. 그것도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민간단체. 그러면 예를 들어 민주노총이 만든 예를 들어 민주노총 같은 애들이 만든 그러한 그 인간단체를 만약에 인정을 해줘버리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싹 다 들여보내는 무조건 거죠. 통과하는 거야. 패스 네. 그냥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니까? 지금도 거의 위험하죠. 진짜 445% 증가했다니까. 그쵸. 근데 왜 우리나라 우파 시민단체들은 지금도 반중에 대한 개념을 안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445% 증가한 조선족들이 자유한국당 찍을 것 같아요? 민주당 찍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죠. 100% 민주당입니다. 100%. 선거에서 지는 거예요. 쪽수에 밀려서.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반중 얘기를 하면 우파에서 알레르기를 보이는 거예요. 왜 반중을 해야 돼? 이유 없이 반중을 하고 무슨 감정적인 반중을 해야 돼? 이거 선거에 져요? 진짜 심각한 일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 절반 지났어요? 절반 동안 이 정도야. 나머지 임기 채울 동안 3년이잖아요? 그럼 뭐야? 지금까지 445%니까 나머지 하면 거의 임기 기간 내에 1000% 조선족 인구를 10배를 증가시키고 나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수리적 계산으로만 쳐도.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 자국민들은 대출 쪼여서 집도 못 사게 하는데 네. 이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땅도 많지 집도 많지 얼마나 그렇죠. 네 제가 또 해운대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근데 해운대 택시 기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이 이 그 마린시티에 좋은 고급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대형 아파트들 거기가 다 중국인들이 구매를 해서 세를 내주거나 자기들이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별장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중국 자본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중국 자본이 또 들어가서 투자돼서 만들어진 건물도 해운대에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아예 중국 돈으로 만든 건물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친중화가 친중화가 아니라 그냥 중국화예요. 그냥 공산주의. 그래서 우리가 우파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게 북한만 한국을 공산화시키려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중국이 더 한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그 힘도 강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시키려는 능력이 1이라면은 중국이 한국을 공산화시키려는 능력은요 100이에요. 그렇죠. 저번에 반중친미 집회 주제도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방치하고 안 하겠다? 이거는 지금 우파 활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쵸. 그러면 왜 빨갱이를 잡겠다는 얘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어? 99%의 중국 공산당은 배제시킨 상태에서 1%의 북한 공산당만 잡겠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자꾸 이렇게 반중 활동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네. 중요한 이야기라서 당연하죠. 이 반중의 심각성.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자 이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반중에 대한 정서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우리나라 우파 정치인 안에 친중 정치인들이 무진장 생겨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탄핵 얘기 좀 나왔잖아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중국 정승절 때에 그 거기 나간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중국 전승절.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전승절이란 건 중국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건 중국 공산당이 뭐에 승리해서 중국 전승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전승절, 전쟁에 승리한 날이란 말이야. 네. 뭐에 승리했냐고. 전쟁에서 뭐가 승리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중국 공산당은요 일제시대 때 일본군하고 싸우질 않았습니다. 일본군과 싸웠던 중국의 군대는 장개석의 국민당군이에요. 그러니까 장개석이 중국 국민당군과 그 일본과 한일 투쟁을 할 때 모택동이는 그 후방에서 중국 공산당 세력을 확전시키는 데 노력한다고요. 근데 얘네들은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모택동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는 일본 제국에 감사한다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 왜 써놨냐? 자기가 그냥 공산 그 활동을 해서 중국에 퍼뜨리려 했으면 불가능했을 걸 장개석이가 일본과 싸우게끔 일본 제국이 장개석 군대를 묶어놨기 때문에 내가 중국 공산화에 성공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 제국은 중국 공산화에 큰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써놨다고. 그 정도로. 무슨 전쟁에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전쟁에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네. 왜냐하면 중국이 그러니까 이 6.25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6.25라고도 부르고 뭐 한국 동란, 한국 전쟁, 뭐 6.25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북한 애들 같은 경우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조국 해방 전쟁이요? 네. 조국을 해방시키는 전쟁이다. 뭐 민족 해방 전쟁이라도 불러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남쪽의 한국은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논리로 가보면 우리가 뭐로부터 해방이 안 된 거야? 우리 일제시대였잖아요. 네. 일제시대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을 해서 우리가 해방된 거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그걸 해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로 봐요? 미국의 식민지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본 식민지 시절에 소련과 미국은 연합국으로 일본과 싸웠어요. 네. 싸웠고 그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남한과 북한 지역은 그 당시 남한 북한이 아니었죠. 해방이 된 거야. 해방이 된 거예요. 단 해방이 된 상태에서 북쪽과 남쪽의 이념 차이로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은 자유민주주의로 나눠진 거라고. 그런데 이걸 얘네들은 그게 미국의 식민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남한을 민족 해방을 시키러 왔다는 건데 이건 어폐가 있어요. 첫째, 김일성은요. 네. 중국인이었습니다. 실화입니까? 진짜요? 중국인이었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항일 투쟁한 사람은 중국에 살았어요. 그래서 국적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몰랐습니다. 중국 국적을 갖고 있었고 또 뭐가 있느냐? 김일성은요 한국말을 할 줄 몰랐어요. 진짜요? 네. 그럼 말을 어떻게 해요? 중국어와 러시아를 할 줄 알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거예요? 한국은 나중에 배웠죠. 네. 중국어를 했구나. 그렇죠.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말이 안 되잖아. 뭔 놈의 민족 해방이야. 아니, 그렇다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죠, 일종의. 을 데려다 주석을 만들고 근데 그 주석은 한국말도 못해. 한국말을 떠듬떠듬.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나중에 이거 링크를 걸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를. 네. 거기 뭐 나오냐. 그래서 그러면 김일성이가 정부 수립하고 할 때 연설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러시아 키릴 알파벳으로. 한글도 아니야. 러시아 키릴 알파벳으로 한글 발음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걸 읽었다라고. 그대로. 이게 말이 돼?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인데 좋다 이거 나라 잃었으니까 국적은 한국이 아니야. 뭐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 살았으니까 뭐 하와이였을까? 미국이었을까?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응? 한국말 할 줄 알아. 얘는 한국말 못했어.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양쪽 다 대한민국의 국적은 없는 거예요.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야. 뭐 놈의 민족 해방이야. 이게 무슨 북쪽도 소련의 식민지를 당한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라 할 그렇죠. 아니라. 자, 플러스 또 뭐가 있냐? 그럼 중국 애들은 6.25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합니다. 한미 원조 전쟁. 항미, 저항할 때 항. 그래서 항미, 미국에 대항해서 원조, 조선을 지원한 전쟁. 어렵게 부르네요, 되게. 그 단어 속에는 의미가 있죠. 그 얘기는 뭐다? 6.25 때 우리가 북한을 도와줬어. 하는 것과 우리가 미국하고 싸웠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싸웠다. 약간 네. 이거를 보여주고 우리가 미국에 대항해 싸워서 북한을 살렸어. 이 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렸다. 우리가 북한을 살렸다. 우리가 북한을 살렸어. 근데 실제로 이게 북한이 중국 없으면 뭐 혼자서 뭘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유지가 안 되지 않았어요? 안 되죠, 당연히. 그쵸. 안 되죠. 뭐 핵도 혼자 하나서 못 만들고 중국이 다 지원해주고 하니까 그럼요.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중국 지원 없었으면 북한은 진작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전승절은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6.25 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군대의 대다수는 중국군이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망각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내려온 게 아니라 중국군이 내려왔어요, 우리나라에. 예. 제일 선봉했었던 6.25 전쟁 초창기에 내렸던 건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라고 있었어요. 상해 임시정부에도 물론 소속돼서 포함되어 있었고 이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우리나라 국군의 뿌리도 돼요. 왜냐 그 당시에는 그 이데올로기 이념 전쟁은 없었어요. 그냥 항일 투쟁이었지. 그래서 항일 투쟁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공산주의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친미적인 자유주의자 있고 둘이 섞여 있었어요. 나중에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는데 어쨌든 그 조선의용대 출신 사람들 그리고 조선족 출신 근데 그건 김도올도 지가 자랑스럽게 강의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 어떻게 해요? 조선의용대가 들어와서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북한군 창설에 기반을 만들었던 얘기를 해요. 그건 사실이거든. 걔네들이 내려온 거예요. 중국말을 잘했습니다. 그랬었고 그 이후에도 내려온 것들이 다 중국 군대예요. 중국 군대. 심지어 그 중에는 모택동의 자식들. 모택동의 자식인가가 아마 6.25 전쟁 때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참전했다가.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에요. 아니 김일성 자체가 중국인인데 중국말 잘하는 네. 중국말하고 러시아말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걔들 입장에서는 조선은 아예 그냥 북한성이야. 북한성. 네. 북한성이죠.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을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네. 근데 그게 됐던 이유는 왜냐?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는 신하들 중에 친중파들이 우글거렸습니다. 무진장 많았어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친중파다, 친중파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거를 배제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 뭐 이거 뭐 탄찬파, 뭐 반찬파, 뭐 이런 복잡한 말을 하는데 사탄파. 사탄파. 네.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네. 친중파냐 아니냐만 보면 딱 끝나는 문제야. 그 박 대통령 주변의 십상시 이런 사람들 보면 친중파들. 대표적인 인물이 정호성 비서관이 친중파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이런 것들을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반중파 정치인들이에요. 그 내각 안에는 친중파, 반중파가 다 같이 있었어요. 근데 반중파 정치는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아니, 적진 않았어요. 이 알려진 게 적어서 그런가? 그냥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인식을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 경제는 중국과 교류하고 그 다음에 안보는 미국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둘 다.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중국 공산당은 한국의 경제를 엮어서 코를 끼게 한 다음에 한국의 친중 정권을 세우고 그 한국을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끊겠다. 이게 중국의 전략이었다고. 즉 뭐다? 우리 한국인이 생각한 것처럼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거를 안 되게 하겠다는 게 중국 공산당의 목표인데 인지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전승절에 그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때 직위를 놓치죠. 네. 그렇게 된 시럽 짜낸 거예요. 네. 그러는 바람에 많은 반중 인사들이 그때 쫓겨났죠. 그래요? 쫓겨났어요. 네.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선을 자꾸 돌립니다. 뭐 탄찬파와 사탄파. 사탄이란 단어가 벌써 들어갔잖아. 그쵸. 사탄. 사기 탄핵. 사기 탄핵인데 사탄하면은 벌써 세이튼, 악마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쵸. 즉 무슨 얘기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적 성향을 가진 우파 사람들의 시선을 가두리 양식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이란 존재를 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 사람들을, 즉 기독교 계통의 우파 사람들을 죄다 이렇게 묶어서 저쪽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네. 사탄이란 말에는 사기 탄핵도 있지만 사탄이라는 악마의 리더다. 이게 얘들 언어 전술과 전략이거든. 프레임 씌우기네. 그렇죠. 그래서 우파 사람들이 진짜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가? 우리나라에 정말 친중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나라가 한미 군사 동맹이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자꾸 삐그덕거리는가를 그 실체를 보지 못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 전략을 씁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친중파이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말이 아다리가 안 맞는 이유가 이 중국인들이 이 사기 탄핵 그 당시에 6만 명이나 참여해가지고 이 꼴이 난 건데 친중파이다?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인은 동이 야만족이에요. 동쪽에 있는. 야만. 따라서 좌파에도 그러니까 친중 세력을 심어놓고 우파에도 친중 세력을 심어놓는데 좌파에 친중을 심어놨는데도 그 좌파 내에 친중 세력도 계파를 여러 개를 쪼개놓는다고요. 또 서로 싸우게. 우파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내에서도 또 근데 그러니까 친중파끼리 친하다 아니에요. 친중파끼리 서로 싸웁니다. 거기 안에서도 그게 중국의 목표예요. 이재를 하기 위해서 정치 세력을 단순히 좌우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해서 완전히 모래알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그 전략을 지금 중국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눈을 떠야 되고 이거를 각성해서 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맹폭격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은 진짜 이게 심각하게 느껴져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제가 이 이제 반중친미 세력에서 반중친미를 외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자면 여기에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치에 비유를 하자면은 외국인에게 김치를 알리고자 한다 하면은 갑자기 김치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에게 묵은지를 갖다 드리면서 이거 김치다 먹어봐라 하면은 오 냄새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그쵸. 반대하죠. 그것처럼 그거와 똑같이 생각한 것처럼 반중을 처음 알리려 하는데 대중들에게
이제 박사님이나 뭐 아수라님, 뭐 조커제이님, 뭐 가승우님 이런 방송을 딱 보게 해주면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렵게 들리잖아요. 뭔 소리지? 나는 이제 반중을 처음 접해서 아예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보려면 너무 어려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외국인들에게는 김치가 스파이시 샐러드 정도래요. 콜라에 먹는 그냥 매운 샐러드래요. 저희는 밥에 먹는 그런 밥 반찬이지만 외국에서는 그 정도니까 저는 이렇게 가벼운 스파이시 샐러드 같은 반중의 느낌으로 가벼운 반중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 한층 묵은지 같은 반중, 네. 묵은지 반중에 뭐 시큼하죠 저는. 시큼한 방송에 네. 이 뭐 아수라님, 뭐 방동면님 막 이렇게 전달해주고 최종 보스로 이렇게 박사님께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 아유 역할. 저는 보스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쿠릴탈에서 우리 원탁회입니다. 우리는 뭐 상하 관계가 없어요. 아니 이 제일 어려운 반중의 세계. 네. 그 제일 제대로 된 반중의 세계에 들으려면 처음 접하는 사람은 제 방송으로 접했다가 그쵸. 이제 제가 이렇게 박사님 방송으로 이렇게 더 심오하게 더 잘 알 수 있게 밀어주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시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20대에서부터 해서 30대 그리고 이제 여자들까지 거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거 좌우를 떠나서 그쵸. 이런 반중의 사람들. 심각성을 네, 알리는데 큰 목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표의 시각에서 반중 침해하면 돼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다 깡통 반중이다 이렇게 해요. 등기 없다고, 머리에 등기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깡통 반중이다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솔직히 반중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게 맞고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하지만 제가 보는 반중의 이미지 반중을 모르는 사람도 처음 접하려면은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너무 접하기 어려우니까 반중에 대해서 막 전파를 못할 텐데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은 이제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고 반중에 대해서 이러면서 퍼뜨려지고 당연하죠. 그쵸.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비록 많은 반중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고 전문적인 방송은 못하지만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각자의 포지션이 있듯 축구에도 포지션이 있듯 뭐 미드필더, 수비수, 뭐 공격수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제가 뭐 미드필더 맡으면은 박사님께서는 공격수를 맡으시고 이런 것처럼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네. 왜냐면 제가 했듯이 저는 이 반중 어젠다를 제가 독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그 유튜브 채널에 그 구독자 수 통계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제 채널을 많이 보는 사람이 45에서 55세 사이입니다. 제 나이 또래예요. 저는 이제 40대 초반인데 저는 20대, 20, 30대. 40대 초반인데 45세에서 55세 사람들이 많이 봐요. 주로 제 나이 연령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대 사람을 내 쪽으로 꼬신다? 불가능해요. 그렇죠. 죽었다 깨어나요. 20대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인가 밖에 안 돼. 그래도 대부분이 이쪽이에요. 그래도 꽤 높네요. 꽤 높은 편이지만은 그래도 45에서 55세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빈 공백을 다른 사람이 메꿔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메꿀 사람은 누구겠어요, 결국.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이 쉬운 반중을 담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쉬운 반중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유치원 갔었다고. 유치원서부터 다 다녀서 우리 온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반중의 유치원 선생님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은 여자가 최고죠. 나 같은 사람이 유치원 선생님하면 큰일 나죠. 장사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제가 하면은 욕하고 음담패설만 가르쳐요. 박사님께서는 반중의 이 교수님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제가 유치원 교사라면은 아까 욕 가르치고 음담패설 가르치고 동심 파괴하죠. 그렇죠. 산타클로스는 너의 아버지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아이들의 정신 세계를 찢어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연령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 분담. 그래서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러니까 20대 남자, 20대 여자, 30대 남자, 30대 여자 이런 식으로 골고루 세대별로 반중침미 유튜버들이 있어야 정말 우리나라 5천만 그 국민에게 반중침미 어젠다를 싹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 효율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중침의 어젠다는 제가 독점할 수 없다. 이건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갈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다른 그 반중침의 유튜버들을 홍보하고 알리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반중을 얘기하는 순간 그 유튜버의 구독자 수라든가 확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서로 공조해서 여러 채널도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중 유튜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리면서 이게 공유가 되고 자꾸 알려져야지, 안 그러면은 확장성이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저만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러다 제가 날아가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중의 어떤 큰 물결의 흐름이 뚝 끊길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소금물과 그러니까 일반 물이 있는 것처럼 제가 예를 들어 바닷물이라면은 아수라는 심해의 더러운 그 어둠 속에 흐르는 그런 물이죠. 깊은 곳에서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뭔가 이런 식으로 여러 층의 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거고, 또 플러스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 같은 거 우리 지금 우리 시대표처럼 이런 여러 가지 물들이 있어야 지구의 이 풍부한 이 70%를 차지하는 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것이 가능하다예요. 그래서 이게 혼자 스타성을 갖고 삐죽 튀어나가지 말고 네. 같이 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반중 친미 노선에 있어서만큼은 전 시장 경제 원리를 거절합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긴 하지만 시장 경제 원리를 하지는 않겠다예요. 왜냐? 나보다 더 뛰어난 반미투사가 되라. 안 됩니다. 왜냐? 내가 얘기할 때 호응한 사람은 40대에서 50대 사람이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나 호응 안 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건 그쪽이 맡아야 돼요. 네, 젊은 층들이.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각 분야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군대라는 거는 궁병, 장창병, 기병, 석궁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편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각자의 이렇게 포지션이 있는. 그렇죠. 자기 완벽한 위치를 반중.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바라고 싶은 게 또 있는 게 뭐 누구보다 반중 뭐 세력에서 누구보다 누가 낫다, 누구보다 누가 낫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누구는 이 분야에서 잘하는데 얘는 이 분야에서 잘하네 이런 식으로 좀 좋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당연하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 대표님에게도 기대를 거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 쉬운 반중.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주석의 첫째 딸이라는 게 굉장한 메리트가 있죠. 시진핑 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중국과의 관시를 이용해서 제가 반중어를 지금 시진핑 하려고. 딸이 반중하는 이유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앞으로 이제 시둥이가 아니라 습둥이가 되겠네요. 습둥이. 왜냐면 시진핑의 한국식 발음은 습궁평입니다. 습둥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습둥이로 불러주십시오. 뭐 농담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저기 와가지고 이제 네. 그 시대표랑 네. 처음으로 이런 걸 한번 해봤는데 네. 굉장히 그 재미있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빠랑 뭐 담소나 뭐라고요? 하듯이. 아빠라니. 아버지. 나 진짜 큰일 났어요. 어? 내 지금 나의 자식들은 지금 형체를 갖추지 못한 채 어디 있나. 어디 있는지는 저는 알아요. 올챙이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몸속 깊은 곳에. 네, 나 진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제 인생에 진짜 회의를 느낍니다. 내년에는 꼭 성공하실 거잖아요. 내년 5월 마지노선이라고 했잖아요. 내년 5월이 마지노선이니까. 내년 5월 딱 되면 무조건 눈 딱 감고 장가갑니다. 내가. 약속. 5월 8일 어버이날에 제가 저희 어버이날 어머니에게 큰 선물을 안겨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엄마 나 결혼합니다. 그렇죠. 큰 선물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5월달로 제가 정했습니다. 박사님 내년엔 결혼 꼭 하시는 걸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기승전 결말은 장가로 변했는데 네, 어쨌든 반중친미를 왜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시대표와 많이 이야기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 안에는 반중 정치인보단 친중 정치인들이 더 많고 네. 아까 얘기 조금 하다 말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네.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네. 친중 정치인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니 나온 사람만 생각하면 돼요. 나온 사람. 그럼 안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들어갔다가도 다 나왔어요. 이 뭔가 이상하잖아. 구리네요. 아주 구리죠. 아주 구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우파 사람들은 이걸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된다. 네.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진짜. 이것이 오늘 그 여러 가지 제가 방송에서 그 농담도 하고 일부러 웃기려고 했지만은 저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그 진지한 남자입니다. 저도 사실 정말 진지한 여자거든요.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비웃음이 나요. 비웃음. 오늘 제가 속이 굉장히 쓰려요. 구독자 16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여기까지예요. 내가 이 방송 오늘 망쳐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저도 여기를 한번 망쳐볼까 했는데 네, 끝까지 제가 이 신사기 때문에 핫바지를 입은 신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끝까지 품위 있는 방송을 유지했습니다. 또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네. 이 항상 제가 또 말하는 게 있는데 이 인디안의 네. 기우제 이야기 아세요? 아,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 네. 네. 저희도 그래서 이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은 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해요. 비가 무조건 온대요. 근데 그 이유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인데 저희도 진짜 이 반중 친미가 꼭 널리 알려서 반중하는 이 뭐라 해야 되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하겠다 아닙니까? 그쵸. 네. 포기하지 않고 반중 친미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네. 파이팅! 네, 화이팅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중 친미 코리아 퍼스트. 네, 그렇습니다. 네. 반중치면 이 뭔가 전라도의 억양이 들어가 있는데 반중 친미. 굉장히 재밌네요. 반중 친미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시대표와의 또 그 만남을 가졌고 네. 다음 주에도 또 제가 또 다른 반중 유튜브를 모시고 와서 또 이렇게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아우, 여러분 저 반중 집회 나오면은 좀 이쁘게 봐주시고. 해피 나눔 얘기 안 해요? 아, 다시 한번 아까 번호 뭐 어쩌고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공손하게 네. 저의 시둥이의 이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시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피나눔 ARS 1877-1469 네. 여기로 월 1만원 시둥이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반중 유튜버와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빠이빠이.